늦가을 서울의 오후는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바람은 낙엽을 골목 구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카페의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조명과 커피 향기가 새어나왔습니다. 박정우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88세의 노인은 낡은 검정 점퍼를 여미고 구멍난 운동화 끈을 질질 끌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1,0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5개.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카페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노트북을 펼친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가 자리의 중년 남성은 커피잔을 든 채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한때 반듯했을 것 같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등은 구부정했지만 어깨는 여전히 수평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싼 빵이랑 커피 있나요? 카운터 안의 여성, 김미숙은 앞치마에 묻은 가루를 털어내며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우의 얼룩진 바지, 때 묻은 손톱,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 위를 지나갔습니다. 여긴 그런 거 안 팝니다.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아니, 있는데요. 저기 진열장에. 정우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유리 진열대 안에는 빵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포장용이에요. 손님 드시는 거 아니고요. 그럼 아무거나. 작은 거라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그런 거 안 해요. 미숙의 목소리에 짜증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전 몇 개가 카운터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거면 되지 않을까요? 미숙은 동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 여기 최소 주문 금액이 5,000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가게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카운터 위의 동전들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노트북 소리도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우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 창가에 앉아있던 한 손님이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다른 손님은 가방을 뒤적이는 척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장면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마지막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는 더 축 처졌고 걸음은 더 느려졌습니다. 문 쪽으로 향하는 몇 걸음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유리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을 때 정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보였습니다. 그는 60년 전 이 나라를 위해 일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30년을 성실히 근무했고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다가 외환위기로 모두 잃었습니다. 아들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서류 미비로 2번이나 반려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카페에서 그는 단지 문제가 되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카페 한쪽 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두 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정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잡이를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낙엽들이 소용돌이치며 골목을 가로질렀습니다. 카페 안의 따뜻한 공기와 밖의 차가운 바람 사이 그 경계에서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은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저분은 손님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높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카운터 안에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저분도 손님이라고요. 돈을 내고 뭔가를 사려고 하셨잖아요. 지연이 카운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정우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제가 주문할게요.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앉으세요. 지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가까운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의자를 빼내는 소리가 조용한 카페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카운터를 향했습니다. 미숙은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랑요.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따뜻하게 데워주시고요. 손님, 그게 왜요? 안 파세요? 지연의 시선이 미숙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가게 분위기가 분위기요? 지연이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노트북을 펼친 손님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벽에 걸린 액자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미숙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분위기가 그분을 배제해야 유지되는 거라면 그게 과연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님, 저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손님들 생각도 해야 하고 다른 손님들이 뭐라고 했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카페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노트북을 치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정지했습니다. 모두가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제 판단이에요. 가게 주인으로서 그럼 주인으로서 판단하세요. 저 아메리카노 2잔하고 샌드위치 하나 주문했어요. 돈 낼게요. 장사하시는 거 맞죠? 지연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숙은 그 카드를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금속 카드였습니다. 미숙의 시선이 지연의 코트, 가방, 시계를 훑었습니다. 모두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미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증이 출력됐습니다. 지연은 카드를 받아 지갑에 넣고 정우가 앉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나올 거예요. 지연이 정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나이 반점이 가득했고 손가락 관절은 굵게 부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어디세요? 남산 밑 쪽방촌입니다. 가족은요? 정우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지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유를 데우는 소리, 샌드위치 토스터기 소리, 일상적인 소리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미숙이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과 샌드위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정우는 샌드위치를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샌드위치를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지연은 커피잔을 들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정우의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등이 의자에 기대졌습니다. 호흡이 조금 더 고르게 변했습니다. 샌드위치 절반을 먹었을 때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카페 안을 제대로 둘러봤습니다. 창가의 사람들, 노트북 앞에 젊은이들, 벽에 그림들. 그의 시선이 지연에게 머물렀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냥요. 지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고.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나이나 옷차림이나 가진 돈과는 상관없이요. 정우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많지는 않죠? 하지만 아예 없지는 않아요. 지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우가 다시 샌드위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덜 떨렸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노트북 타이핑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정우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낡은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가죽 밴드는 낡아서 갈라져 있었고 시계 유리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 시계에 고정됐습니다. 지연의 시선은 시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색 케이스, 흰색 문자판, 검은 숫자들. 평범한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시계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정우가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아, 이거요? 아들 것이었습니다. 아들분, 지연의 손이 커피잔을 움켜쥐었습니다. 혹시 뒷면에 뭐 새겨진 거 있나요? 정우는 이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시계를 풀었습니다. 뒤집었습니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재에게 2013.3 14. 지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민재,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제 아들 이름을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그녀가 백화점에서 골랐던 시계였습니다.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민재는 그날 너무 좋아했습니다. 매일 차고 다녔습니다. 민재를 아셨습니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이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2013년 봄, 대학원 도서관에서 만난 남자, 건축학과 박민재,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2014년 여름, 민재가 부모님께 그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긴장했습니다. 민재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쪽방촌에 살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달랐습니다. 강남에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야. 민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려. 그 남자가 뭐가 있어? 집도 없고 부모도 가난하고. 지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생할 게 뻔해. 그 남자 부모까지 책임져야 할 거야. 아버지도 반대했습니다. 지연은 버텼습니다. 6개월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매주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소개시켰습니다. 2015년 1월, 지연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민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15년 3월, 민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민재 씨를 알았습니다. 잘 알았어요. 정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요? 연인이었습니다. 한때 정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당신이 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가 집에 데려가고 싶어 했던,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람.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놀라움, 당혹스러움, 그리고 다른 무언가. 아들 놈이 그런 여자 친구가 있었습니까? 정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전혀.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제가 거절했으니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해서 저는 그걸 이기지 못했어요. 민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시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매일 차고 다녔던 시계, 아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시계. 이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민재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아팠을 텐데, 그냥 평소처럼 지냈어요. 지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민재를 혼자 두게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둔 건 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뭘 좋아하는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것만 걱정했지. 카페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였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물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민재는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대학도 스스로 장학금 받아서 다녔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모았고,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쪽 작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14년 가을, 남산타워 아래에서 그녀는 사진을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남은 사진입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민재는 웃고 있었습니다. 밝게, 행복하게. 정우는 그런 아들의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가 사진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세요. 저는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정우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두 사람. 하나는 아버지로서, 하나는 연인으로서.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집에 있을 겁니다. 아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우는 주저했습니다. 아내는 힘들어합니다. 아들 잃고 나서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지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남산 밑쪽 방촌은 좁은 골목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빨랫줄에는 색바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정우가 앞장섰습니다. 지연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까지. 정우는 한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5평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낡은 이불이 구석에 개켜져 있었고 작은 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을까?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방을 나와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옆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줌마. 우리 집 사람 못 봤습니까?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 영자 씨요? 아침부터 나가더라고요. 공원 쪽으로. 고맙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남산 자락 끝에 있는 동네 쉼터였습니다. 벤치 몇 개와 놀이터가 전부였습니다. 최영자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72세의 노인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른 흰 머리였습니다. 그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비둘기들이 그녀 주변을 어슬렁거렸지만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을 보고 그 옆에 낯선 여성을 봤습니다. 누구요?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이분이 민재를 아는 분입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영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계심이 떠올랐습니다. 민재를요? 지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자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연이라고 합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깔끔한 코트, 좋은 가방, 정돈된 머리. 영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앉으세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민재를 어떻게 아십니까? 연인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지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영자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었군요. 네? 민재가 말했어요. 여자 친구가 있다고,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영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말 안 했어요. 그냥 안 됐다고만.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민재는 달라졌어요.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고, 밤에 혼자 나가서 늦게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뭐가 달라집니까? 내 아들이 돌아옵니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떠났잖아요. 편하게 살았겠죠. 부잣집에서 따뜻한 곳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민재는 혼자 아파했어요. 말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무너졌어요. 사모님,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영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당신한테 그럴 자격 없어요. 우리 민재를 버린 사람한테.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민재를 버렸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부모님이 반대하고 주변에서 만류하고 저는 그걸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변명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이에요. 지연이 영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민재를 잃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3년 버텼어요. 그리고 이혼했습니다. 영자가 다시 지연을 봤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살 수 없더라고요. 민재가 아니면 의미가 없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그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민재를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영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영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재 목소리가 들릴 것 같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민재가 들어올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뒷모습이 비슷한 사람을 보면 따라가게 돼요. 물론 아니지만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은 어머니로서, 한 사람은 연인으로서, 같은 사람을 잃은 두 사람. 영자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이 떠올랐습니다. 왜 왔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제 차갑지 않았습니다.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도와요? 네, 왜요? 죄책감 때문입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지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민재가 사랑했던 분들이니까요. 그분의 부모님이시니까. 영자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사모님, 정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괜찮지 않아요. 영자가 남편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당신 굶었잖아요. 나도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고. 정우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민재가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정우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아내의 어깨에 올라갔습니다. 한참 후 영자가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녀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화를 냈네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당신도 아팠을 거예요. 영자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인재는 착한 아이였어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원 위로 해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은 세 사람에게 따뜻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지연은 부부를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국밥집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드세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정우와 영자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연은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국밥을 먹는 모습, 김치를 집는 손, 물을 마시는 동작,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을 것입니다. 어르신, 식사가 끝난 후 지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기초생활수급 신청이랑 임대주택 같은 거요. 아니, 그건 정우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미 충분히 신세졌습니다. 신세가 아니에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영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챙겼습니다. 정우와 영자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건강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서류는 복잡했습니다. 증명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채워갔습니다. 승인됐어요. 2주 후 지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이요. 다음 달부터 지원금 나옵니다.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지연은 영구 임대주택 정보를 찾았습니다. 면적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보증금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집 어때요? 지연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방 하나, 주방, 화장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영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기 정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네,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해요. 영자가 남편을 봤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월 초 부부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불 몇 장, 옷가지, 작은 살림살이. 지연이 도왔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함께 짐을 날랐습니다. 새 집 문을 열었을 때 영자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깨끗한 바닥, 하얀 벽, 작지만 따뜻한 공간.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정우는 짐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부엌, 화장실, 옷장, 모든 것이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부엌에 쌀과 반찬을 놓았습니다. 냉장고에 달걀과 우유를 넣었습니다. 화장지와 세제도 준비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주시네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우가 지연을 마주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원래 받으실 수 있던 거였고 당연한 권리였어요. 그래도요. 영자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방법을. 지연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일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재가 좋아했을 거예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편안하게 사시는 거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도 당신을 용서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신문을 사러 나갔습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베란다에 화분을 들였습니다.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잎들이 돋아났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영자가 불렀습니다. 정우가 다가갔습니다. 상추 잎이 파랗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쁘네. 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의 낡은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수리돼 있었습니다. 가죽 밴드는 새 것으로 바뀌었고 유리의 금도 말끔히 수리됐습니다. 민재의 시계 고쳐봤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갈 겁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았습니다. 손목에 찼습니다. 시계는 조용히 째깍거렸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셋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자가 끓인 된장찌개가 김을 뿜었습니다. 따뜻한 밥,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저녁상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연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우와 영자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작은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민재 사진 있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영자가 방에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린 민재, 학교 다니던 민재, 대학생 민재. 사진 속 얼굴은 세월을 거슬러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고등학생 때예요. 영자가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교복을 입은 민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닮았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알던 모습이랑. 그럼요. 우리 아들이니까. 영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그리움의 미소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정우와 영자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자주 올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기다릴게요.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정우와 영자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골목을 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지연은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재야. 그녀가 작게 불렀습니다. 부모님, 잘 계셔. 이제 괜찮으실 거야. 바람이 대답 대신 불어왔습니다. 지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밤 정호는 창가에 앉아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작은 집안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슬픔은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됐습니다. 상처를 안은 채로, 그리움을 품은 채로, 그래도 앞으로